여러분은 90세 노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신 모습?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상이 저의 하루입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올해 90세,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1960년대 시골 보건소에서 시작해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거쳐 지금은 주 3일 작은 의원에서 진료를 봅니다. 누군가는 이제 쉬실 때도 됐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환자들을 만나는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놀라곤 하죠. 하얀 가운을 입고 처방전을 쓰는 모습이 믿기지 않다고 하십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선생님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자주 묻습니다. 골프를 치거나 특별한 약을 먹거나 비싼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비싼 검진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원에서 MRI나 CT를 찍어야 안심이 되시나요? 오늘은 제가 90년을 살며 의사로서 경험한 진짜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싼 검사가 아니어도 돈 아끼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60대부터 PT, MRI, CT 검사를 매년 받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CT, 머리가 띵하면 MRI를 찍었죠. 종합검진 패키지를 골라 1년에 한두 번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리 알면 치료할 수 있다며 자랑하곤 했죠. 한 친구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매년 3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검진을 받았습니다. MRI부터 PT, CT까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난해 갑상선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년 검진을 꼬박꼬박 받았는데도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미국에서 고가의 전신 MRI 스캔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죠. 결과는 이상 없음. 그런데 2달 후 그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3기였고 전이까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검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의사인 저조차도 가끔은 불안해져 필요 이상의 검사를 받곤 했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검사인데 나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조기에 병을 발견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비싼 검진을 받고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은 뒤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안심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검진을 받으며 안심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달에 검사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75세가 되던 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받던 의사 동료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죠. 그는 일주일 전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뇌 MRI에서는 이미 작은 혈관들이 좁아져 있었다고 해요. 다만 그 정도는 나이에 비해 정상 범위라고 판정받은 거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환자들에게 권하던 검사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내 친구들, 내 환자들이 정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불필요한 검사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검진을 받는다고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고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저는 제 진료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환자들에게도 다른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첫째, PT 검사 남발. 68세 김영수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뒤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가 암으로 사망한 뒤로 매년 종합검진에서 PT 검사를 포함한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택했죠.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건강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3년 연속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불량을 느꼈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검진받았으니 괜찮겠지라며 한 달을 참았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PET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PET 검사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할 때 잘 보입니다. 초기 암이나 천천히 자라는 암은 발견하지 못할 수 있죠. 위암의 경우 내시경 검사가 훨씬 더 효과적인데 말입니다. PET 검사는 확실히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스크리닝 용도에 불과하며 조기 진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선 노출도 상당합니다. 모든 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험하죠.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암검진 목적으로 PET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높고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PET 검사를 하세요. 대신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과 같은 직접적인 검사가 초기 병변을 발견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위암이 걱정된다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대장암이 걱정된다면 5에서 10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PET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검사 주기를 더 짧게 할 수 있죠. 주의사항은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걱정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 PET 검사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해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원인 모를 통증 등이 지속되면 바로 전문의를 찾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불안할 때 무조건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증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검사를, 증상이 없을 때는 국가 권장 검진 일정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허리목 통증에 CT, MRI 남발. 72세 박명자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셨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로 허리 통증이 있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MRI를 찍었죠. 3년 동안 총 5번의 허리 MRI를 찍었고 결과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퇴행성 변화와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검사비로만 수백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MRI 결과가 없어도 의사의 진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의 80%는 단순 근육통이나 인대 염좌, 그리고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입니다.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없이는 MRI 결과가 치료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죠. 더 놀라운 사실은 증상이 없는 노인의 허리 MRI를 찍어도 80% 이상에서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지 반드시 통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신경학적 증상 없이 찍는 고가 검사는 의미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요통은 근육이나 인대 문제로 물리치료와 적절한 운동으로 개선됩니다. 불필요한 MRI는 불안만 키우고 지갑만 가볍게 만들죠. 저림, 마비, 다리 힘 빠짐, 대소변 조절 문제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만 CT나 MRI를 고려하세요. 단순 통증은 일주일 정도 관찰하면서 온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요통은 2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됩니다. 의사가 진찰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근력 검사, 감각 검사, 반사 검사 등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심각한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암 병력이 있거나 심한 외상 후 통증이 생겼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MRI가 필요할 수 있죠. 혹시 통증 하나로 고가 검사를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비용으로 꾸준한 운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허리 통증 예방에는 규칙적인 걷기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두통 어지럼증에 뇌 CT MRI 남발. 75세 이상 철님은 은퇴한 공무원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셨습니다. 가끔씩 두통이 있었고
가족력 아버지의 뇌졸중 때문에 매번 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죠. 3년간 4번의 MRI를 찍었고 비용은 약 200만 원. 결과는 항상 나이에 맞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마지막 검사 후 신경과 전문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상철님, 이런 단순 두통은 MRI로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와 목 근육 긴장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단순 두통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찾기 어렵습니다. 노년기 두통과 어지러움은 근육 긴장, 고혈압, 목, 관절 문제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약 90%의 두통은 편두통, 긴장성 두통과 같은 원발성 두통으로 MRI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심한 두통이라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에 무조건 뇌 MRI부터 찍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시야장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고려하세요.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목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면 두통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도 중요해요. 탈수는 두통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오거나 평소와 다른 두통, 열이나 경부강직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세요. 이런 증상은 뇌출혈이나 뇌수막염 같은 위험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어요. 또한 60세 이상에서 처음 발생한 심한 두통, 암 병력이 있는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두통은 더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머리가 띵할 때마다 검사를 고민하신 적 있나요? 혹시 물은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성인은 하루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심장 초음파 무분별 촬영. 66세 최동훈님은 퇴직한 은행원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민감했죠. 별다른 증상 없이도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3년간 총 75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결과는 항상 정상 범위 내 소견이었어요. 심장 전문의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 선생님,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 매년 초음파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심전도와 신체 검사로도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한 심장 증상이 없으면 매년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장하지 않아요. 심전도와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상 성인의 10에서 20%는 심장 초음파에서 경미한 판막 이상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키울 수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부정맥을 느낄 때만 심장 초음파를 고려하세요. 대신 꾸준한 중등도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 3, 4회 30분 이상의 걷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면 심장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금연과 절주도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 곤란, 빠른 심장 박동 등 조금이라도 심장에 불편함을 느끼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죠.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강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검사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최근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심장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떤 검사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번째, 무분별한 전신 혈액 검사 영상 검사.
74세 정미숙님은 정년퇴직 후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매년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죠. 검진 항목에는 전신 CT, 각종 종양 표지자 검사, 호르몬 검사 등 수십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검진에서 그녀는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 복부 통증과 식욕 감소로 병원을 찾았을 때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죠. 어떻게 종합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사실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일반적인 검진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종합검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강검진은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검사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거나 병변이 너무 작아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또한 암 종류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진 사이에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검사나 혈액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에는 위험성,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세요. 식사량, 체중, 피로도, 수면 패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되 결과에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또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간암 검진은 효과가 입증된 검사들입니다. 그 외에 추가 검사는 자신의 위험 요인과 종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결과는 특정 시점의 스냅샷에 불과합니다. 검진 다음 날부터 몸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속적인 자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몸의 상태를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몸의 불편감이 지속되면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일기처럼 기록해두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이 2kg 줄었다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감, 배변 습관의 변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은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암이나 심각한 질환의 조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경험 많은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만 들어도 진단의 80%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 진단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검사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달라진 몸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비싼 검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불필요한 PT, CT, MRI, 뇌 촬영, 심장 초음파와 과도한 혈액 검사를 줄이고 국가암검진을 활용하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적는 습관이 비싼 검사보다 더 귀중한 건강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90세 의사가 알려주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의 진짜 필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